자, 그럼 이전 시간에 이어서 광학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반응에서는 광학 스모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침 시간에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학생분들은 등교를 하기 위해, 회사원분들은 출근을 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죠. 자, 그때 시간을 보게 되면 오전 7시에서 오전 8시경에 많이 출근 및 등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타는 것이 버스, 승용차 등을 타고 출근 및 등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용차에서는 많은 매연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며 기타 오염물질들이 마구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솔린 엔진, 즉 휘발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질소산화물, 그 다음에 탄화수소,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질소산화물은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질소산화물이 연소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이 일산화질소입니다. 이 일산화질소가 발생하게 되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하게 돼서 이산화질소가 발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질소산화물에서 바로 이산화질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출근 및 등교를 하는 중에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이죠. 자, 태양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 단파 복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것이 자외선입니다. 자, 오존층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자외선이죠. 자, 이 자외선과 질소산화물이 반응해서 분해가 되는데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 하나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때 산소 원자는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화수소와도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산소와 결합한 산소 원자 하나는 오존으로 변하게 되고 탄화수소와 결합한 산소 원자는 옥시던트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오존은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존이 오존층에 존재할 때는 우리에게 이로운 햇빛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지만 대기 중에 오존이 존재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오존과 옥시던트는 광학 스모그로 분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화학 스모그입니다. 자, 그럼 이 광학 스모그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았고 시간대별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X축과 Y축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X축은 시간 단위, 그 다음에 Y축은 농도 단위로 하겠습니다. 농도 ppm 단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기준은 정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시간, 즉 7시, 8시경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은 일산화질소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가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이 되죠. 즉 일산화질소가 감소하는 구간에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탄화수소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탄화수소는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산화질소가 많이 발생되는 구간에서 많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광학 스모그 중 하나인 오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존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 즉 이산화질소가 분해가 되면서 광학 스모그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즉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는 정오를 기준으로 오후 한 2시쯤이 가장 강력합니다. 따라서 정오가 지난 후에 오후 2시경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녹색부터 보면 녹색은 오존, 그 다음에 빨강색은 NO2, 그 다음에 파란색은 NO, 그 다음에 검은색은 탄화수소입니다. 이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보면서 직접 암기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책을 통해서 밑줄을 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광학 반응 중 메커니즘 부분입니다. 자, 광학 반응의 메커니즘에서는 대기 중 탄화수소는
광학 반응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 탄화수소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 탄화수소 저감 장치는 3원 촉매 장치를 통해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뒤에 내연기관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사량이 많고 기온이 높거나 풍속 및 기압 경사가 낮을 경우 이 광학 반응이 더욱 활발하게 발생이 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PAN도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물질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밑에 부분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질소의 광학 반응식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처음 보게 되면 여기 힌트가 HV 자외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외선과 반응하는 것은 이산화질소죠. 이산화질소는 자외선에 의해 분해가 돼서 일산화질소와 산소 원자 하나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산소 원자 하나는 대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해서 오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은 이산화질소, 리은은 일산화질소, 디귿은 산소, 리을은 오존이기 때문에 알맞는 보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고 해당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앞에 메커니즘 부분을 한 번 더 직접 써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대별 농도 변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드리긴 했지만 해당 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표 부분을 캡처를 하거나 직접 그려보면서 이 표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특성들을 보게 되면 교통량이 많은 아침 시간에 일산화질소 농도는 최고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산화질소의 농도는 왜 최고치가 되냐면 자동차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자외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교통량이 많은 아침 시간에 일산화질소가 최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산화질소는 아침에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NO에서 NO2로의 산화가 거의 완료된 후에는 NO2가 최고 농도에 달하는 때부터 오존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NO2가 최고 농도에 도달한 후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된 후에 오존이 마구 형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개념 잡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반응과 관련된 오염물질 일변화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보게 되면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의 반응에 의해서 오후 3시경을 전후로 NO가 최대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자, NO는 교통량이 많은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이 되며 오후 3시경에는 오존이 가장 많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보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에 있는 실내 오염 물질입니다. 해당 부분은 중요 부분만 밑줄을 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오염 물질의 종류 중 첫 번째 라돈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취의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흡입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전에는 가구나 침구류에 이 라돈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온을 뿜는다나 그래서 많이 넣었었는데 이게 중금속으로 아주 방사성, 즉 방사성 물질로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중금속이 아니라 방사성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의 호흡기로 흡입될 경우 폐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감기는 3.8일이다 정도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 오염 물질 중 두 번째 물질인 성면입니다. 자, 성면은 건축물을 지을 때 단열성이 좋은 성질에 의해서 이것을 내부에 넣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면을 넣을 경우에는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면은 단열성, 그 다음에 전기 저령성 등의 성질이 있으며 성면은 얇고 긴 섬유의 형태로 해당 물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얇고 긴 섬유의 형태로 폐로 들어올 경우 성면 폐증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우측에 보면 성면 폐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만 수정을 하자면 이때 폐는 어이가 아니라 여의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 폐증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내용을 암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성면으로 넘어와서 발암성 크기, 성면의 종류에는 청성면,
갈성면, 백성면이 있는데 백성면 계열이 가장 많지만 발암성은 청성면, 갈성면, 백성면 순으로 큽니다. 해당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포름알데히드와 VOC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기타 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은 소각로에서 300에서 400 정도의 저온에서 플라이애쉬 표면에 염소 공여체와 반응하여 배출이 됩니다. 이때 재생 온도는 400도씨에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소각로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다이옥신은 다이옥신계와 퓨란계로 구분이 되며 다이옥신계는 75개, 퓨란계는 135개의 이성체가 존재합니다. 자, 해당 부분은 단순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 쳐드리는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성 중 위에서 네 번째 줄인 가장 유독한 다이옥신 부분도 밑줄을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에 있는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인 PAH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인데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암기를 한다기보다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메커니즘에 대한 암기 혹은 이해, 그 다음에 표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필기를 해드렸던 메커니즘과 농도 표시, 시간에 따른 농도 표시에 대한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